네, 안녕하세요. 수능 세계지리. 오늘은 건조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을 사막과 스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막에서는 가옥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 집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붕이 평평하고 벽은 두껍고 창문은 되게 작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정리해 보면서 볼게요. 먼저 태양이 엄청나게 세니까 강한 일사를 피하기 위해서 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열이 차단되겠죠. 자, 그리고 이 창문은 작은 이유가 이 모래 폭풍 같은 게 많이 분단 말이에요. 그럼 모래가 안 들어오게 하려고. 창문이 크면은 청소하기도 힘들고 이 모래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창문은 작게. 그리고 이 지붕이 평평하다는 얘기는 어떤 거에 반증이냐면 비가 안 온다는 소리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여기 물이 고여가지고 여기 흙벽돌로 만드는데 다 구멍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평평한 지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의복은 사람들이 입는 옷은 온몸을 감싸는 요런 온몸을 다 가리는 펄럭펄럭한 그런 흰 옷 같은 거 있죠. 밝은 색의 옷. 그 중동 부자인 만수르나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색 옷을 다 남자들이 칭칭 싸매고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다 달라붙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헐렁헐렁한 옷입니다. 그렇게 입으면 밝은 색이니까 이 강한 일사로부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면서 반사시킬 수 있고 모래 바람을 또 막아주겠죠.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칙칙 달라붙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의복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태양이 또 세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게 또 사막 한가운데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일사량을 바탕으로. 그리고 농업은 아무래도 물이 없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농업을 하는 오아시스 농업이나 자 이런 데서는 뭘 재배하냐면 밀이 좀 건조한 데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밀이나 아니면은 대추야자. 대추야자는 우리나라 대추처럼 생겼는데 맛은 곶감이랑 비슷하고 더 훨씬 더 달고 열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식으로 이걸 먹는데 대추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곶감이나 되게 단 과일 같은 거를 말려서도 먹고 해가지고 이걸 주식으로 먹고 밀은 사실 건조한 데서 잘 자라지만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물을 끌어와야겠죠. 자, 그렇게 수로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농사 짓는 걸 관계 농업이라고 합니다. 관계,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관계, I자입니다. 지하수나 아니면은 외래하천. 외래하천이라는 거는 나일강 같은 거예요. 사막이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강이 사막을 횡단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사막이 아닌 저 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강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진 다음에 건조기후 지역을 통과해 간다는 소리인데 그런 수변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건조기역을 통과해가는 강을 외래하천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관계시설, 수로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해서 농사를 밀이나 대추야자를 많이 짓기도 합니다. 대량으로. 자, 이런 관계 수로 시설에 대해서 그 카다트라는 게 교과서에 나오는데 어떤 원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그 산에서부터 약간 경사져 가지고 아래쪽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이 지상에는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래 지하 수면이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 산에서 좀 내려와 가지고 마을에서 좀 멀지만 요 부분에 여기다가 이렇게 수로를 하나 뚫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하수가 여기로 빠지겠죠. 그리고 이 경사지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우물을 뚫어 가지고 어디 가는 길에 우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빠진 물을 이 마을 근처로 빼가지고 이렇게 오아시스처럼 만들거나 저수지처럼 만들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식수로도 사용하는 이런 관계시설을 우물 같은 거 이런 거를 카나트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스텝 기후의 주민생활 보겠습니다. 스텝은 건조하긴 하지만 비가 가끔 오죠. 그래서 초원이 짧은 풀이 발달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유목 생활을 합니다. 자, 요거 먼저 볼게요. 농업에서 구대륙, 아시아 같은 몽골 같은 곳에서는 양이나 염소, 낙타 등을 이동하면서 가족 단위로 키우는 유목 생활을 전통적으로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풀 따라서 이동하면은 사람들도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집을 그냥 막 지으면 안 되고 이동할 수 있게 간편하게 천막집으로 만들어야겠죠. 왜? 유목 생활을 하니까. 자, 몽골에서는 이런 이동식 천막집을 게르라고 부릅니다. 자, 요렇게 이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양이나 염소, 동물들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거죠. 고기와 가죽과 젖을 얻으면서. 자, 근데 신대륙, 아메리카나 요런 데서는 어떤 이 방식으로 좀 바뀌었냐? 대규모로 돈을 벌기 위해서 대단지로 기업이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농사도 짓고 이게 목축도 하고 합니다. 그런 거를 대규모 상업적 농업은 팔아서 돈 벌기 위한 농업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적으로 방목하는 거. 소를 선생님 진짜 과장 안 하고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미국에서는 큰 농장에서 소를 얼마나 기르냐, 한 개 농가에서 8만 마리까지 기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대규모로 돈 벌려고 신대륙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농사를 짓는다. 어디서? 초원 스텝 지역에서.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 양을 기르는 목양이라고 하는 목양을 좀 특이한 방식으로 하는데, 요게 호주 대륙 전체라고 보면 돼요. 거의 한 3분의 2 정도. 호주 대륙 동쪽에는 커다란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습니다. 해안가에. 여긴 태평양이고, 여기는 강수량이 되게 많아요. 바다에 가까워서. 근데 여기는 바다에서 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있어요. 그럼 사막 주변에 스텝이 있는데, 여기 양들이 물을 좀 먹어야 되는데 물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여기 물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 근데 호주의 이 지하 지질 구조를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물이 통하는 층, 안 통하는 층, 이게 불투수층은 물이 안 통하는 층이죠. 안 통하는 층, 물이 지하수처럼 흐르는 층, 이렇게 교대하는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래까지 분지처럼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래에서는 이렇게 우물처럼 이렇게 관을 뚫어 가지고 놓기만 하면은 이게 중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이 촥 솟아오릅니다. 그런 걸 찬정이라는 우물이라고 부르고, 이 찬정물을 통해서 양을 목축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목양은 찬정 개발을 통해서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용수 공급을. 근데 이 찬정에서 나온 물이 지하수, 이 땅속의 깊은 곳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염도가 좀 높아서 사람들이 먹지는 못하고 양들 기르는 데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여기까지 해서 건조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을 사막과 스텝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